안녕하세요.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유튜브 팀입니다. 이번 달에는 니코틴 중독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니코틴 중독이 4대 중독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4대 중독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준비해 보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니코틴 중독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니코틴은 신체 내 거의 모든 기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암, 심장질환, 폐질환, 암질환, 당뇨 등 질병을 발생시킵니다.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은 약물 중독의 증상을 유발하는 정신활성 물질로 흡연 시 니코틴이 뇌의 보상회로를 통해 도파민을 분비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담배를 지속적으로 찾아 흡연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DSM-5 기준으로 한 니코틴 중독 측정 방법입니다. 측정 방법으로는 많은 기간 동안 혹은 많은 양을 흡연한다, 줄이거나 조절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다, 담배를 구하거나 피우기 위한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등 아래 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니코틴 중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니코틴 중독의 원인은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니코틴은 도파민 분비를 유발해 보상회로를 자극하고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어 담배에 의존하게 합니다. 니코틴은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도파민 분비를 유발하는데 이는 인간의 필수적인 생물학적 기능을 반복할 수 있게 돕는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하여 긍정적 강화도 일으킵니다. 이 긍정적 강화는 흡연을 지속하게 만들고 흡연을 하지 않으면 초조, 짜증, 집중력 저하 등 금단 증상을 발생시켜 오히려 부정적 강화를 일으키고 부정적 강화가 일어나면 이를 완화하기 위해 긍정적 강화를 유발합니다. 흡연자는 긍정적 강화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에 속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니코틴 중독이 되어 담배를 지속적으로 찾고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정 행위와 함께하는 흡연 습관은 흡연 갈망을 유발하는 자극이 됩니다. 흡연은 식사나 배변 후 등 특정 행위와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흡연은 연합학습되어 흡연을 갈망하게 됩니다. 갈망은 흡연하고 싶은 충동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경험하게 되는 물질 중독의 특징적 형태로 니코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할 때 생기기 시작합니다. 금연은 시작하면 담배 한 개비가 강하게 생각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유전적 요인입니다. 부모나 형제 중에 흡연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 흡연하는 가족이 없는 사람과 비교할 때에 10대 흡연율은 2배에서 4배 높고 평생 흡연자가 될 위험이 일반인의 2배 정도 높습니다. 쌍생아 연구에서 니코틴 중독 또는 니코틴 사용과 관련된 유전성은 6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흡연 시작 연령, 흡연량, 흡연의 지속성, 그리고 금연 유지 등은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코틴에 중독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중 가장 심한 증상이 금단 증상입니다. 그럼 금단 증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증상으로는 과민성, 좌절 또는 화, 불안, 집중곤란, 식욕 증가, 안절부절, 우울, 불면 등 담배를 피우지 않았을 때 24시간 내에 이와 같은 증상 중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금단 증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니코틴 중독의 특징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흡연을 시작한 지 하루에서 이틀 후부터 흡연에 대한 자제력이 없어지며 하루에 2개비 정도 담배를 피우게 되면 국제질병분류 기준에 의한 약물 의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은 흡연을 시작한 지 23개월 내에 흡연 중독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며 금연 시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니코틴 의존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흡연을 시작한 1에서 2년에는 여성의 니코틴 의존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니코틴 의존도는 우울감과 상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담배 종류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의 차이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일반 흡연자에 비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의 니코틴 의존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의 도표는 한국 성인의 현재 흡연율을 나타냅니다.
2020년 기준 전체 흡연율은 20.6%이고 성인 남성 흡연율은 1998년 66.3%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 감소폭이 둔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성인 여성 흡연율은 지난 20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의 도표는 한국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을 나타냅니다. 2011년 12.1%에서 2021년 4.5% 감소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1% 내외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남학생은 정체, 여학생은 증가 상태를 보였고 2020년에 모두 감소, 2021년 남학생은 정체, 여학생은 증가했습니다. 담배 사용 시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의 표와 같이 크게 환경적 요인, 정신건강 요인, 기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니코틴 중독의 건강 폐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니코틴 중독은 기대 수명을 감소시키고 사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 모든 암 중 약 30%가 담배 사용으로부터 기인하며 담배 사용은 국내 및 국외 연구에서 폐암, 식도암, 두경부암, 췌장암,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의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세 번째, 담배 사용은 폐암, 식도암, 두경부암, 췌장암, 심근경색, 협심증, 대동맥류, 뇌출혈로 인한 사망 위험을 높입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간접 흡연 노출은 하루 5개에서 10개비 흡연자와 유사한 수준의 건강 폐해를 유발합니다. 니코틴 중독의 치료 평가를 위해 파거스트롬 척도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 중 아침 첫 담배까지의 시간과 하루 흡연량의 두 가지 질문으로도 의존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흡연 여부와 금연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호기 일산화탄소와 코티닌 검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니코틴 의존을 치료하기 위해 인지행동 치료와 같은 비약물 치료와 니코틴 대체 약물 혹은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과 같은 약물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국내 담배 규제 정책은 현재 4가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금 조세 정책입니다. 한국은 담배 소비세 부과 방법으로 물품의 수량, 길이, 면적, 중량 등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담배 가격 정책은 인구 집단 수준의 흡연율 감소, 흡연량 감소, 금연 시도 등 흡연 형태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흡연량 혹은 흡연율 감소 및 금연 의향 증가의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금연구역 정책입니다. 담배 규제 기본 협약 제8조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모든 실내 작업장, 대중교통, 실내 공공장소에서 전면적으로 금연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건강증진법을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총 26종의 시설 또는 기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일부 해변가, 번화가, 공원 등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연구역의 지정은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노출의 경험 감소에 효과가 있으며 종사자들의 건강 개선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담배값 경고 그림 정책입니다. 담배 규제 기본 협약 제11조는 담배의 포장 및 라벨의 허위, 기만적인 문구의 표기를 금지하고 최소 30% 이상 면적의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76년부터 경고 문구 도입이 시작되었으며 2016년 12월부터 관련 담배값 앞면과 뒷면 상단에 30%의 경고 그림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관련 담배 이외에도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형 전자담배 등 모든 기타 담배 종류에도 모든 경고 그림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경고 그림 노출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성을 인지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그림의 노출은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거나 금연 의지를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림의 유형으로는 표현 기법, 대상자에 따라 유발되는 감정, 의식, 태도, 효과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금연 지원 정책입니다. 한국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 기본협약의 원칙과 실행 권고에 따라 다양한 금연 지원 사업을 통해 금연 사업, 니코틴 보조제, 의사처방 약물,
금연 보조를 위한 행동 강화 물품까지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 재량 역량과 이행률 또한 높습니다. 국내 금연 지원 사업은 보건소 금연 클리닉, 금연 상담 전화, 병의원 금연 치료 지원 서비스, 지역 금연 지원센터, 일반형 및 전문 치료형 금연 캠프와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 등과 같이 대상자 특성 및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흡연자는 담배의 위험성을 알게 되면 대부분 금연하기를 원하나 담배 성분 중 니코틴의 중독이 매우 커서 금연 지원 서비스 없이는 이용자 중 4%만이 성공 가능합니다. 효과가 입증된 금연 약물 치료 및 전문 상담 등이 금연 성공률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니코틴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흡연자의 니코틴 중독을 가볍게 여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알아본 바와 같이 니코틴 중독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며 치료 과정에서도 재발이 쉽고 지속적 약물 치료가 병행됨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중독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 파트너 창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4대 중독에 대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